사업하다 보면 이번 달 매출이 생각보다 저조해서 카드값 내기도 벅찰 때가 있습니다. 저도 몇 년 전에 잘 모르고 사업을 할 때 운영자금도 부족하고 생활비까지 없어서 카드론이나 캐피탈, 저축은행 이런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금리가 12%씩이나 하니까 이자 부담이 진짜 너무 크더라고요. 신용도 낮아지고 월 부담금도 너무 커서 돈을 벌어도 돈도 안 모이고, 이런 걱정이 많은 사업자들 대상으로 나라에서 운영자금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소매업, 요식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모든 사장님들이 이런 피해보지 않도록 정부에서 시행하는 저금리 정책자금, 내가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한눈에 정리해놨거든요. 6년차 정책자금 컨설턴트로서 더 자세한 상담은 아래 고정 댓글에 상담 링크 작성해서 주시면 최대한 빠르게 연락드려서 자세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자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항상 대표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인데요. 각 기관별로 특징, 자금 유형 간단하지만 확실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인데요. 이 기관 다들 아시죠?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자면,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이 자금 지원을 해주는 공공기관입니다. 이제 매달 초에 보통 접수가 있어요. 1월부터 12월 달까지 계속 있는 거는 아니고요. 이제 매년 좀 달라요. 작년에는 1월부터 7월 달까지 나오고 8월 이후로 거의 안 나왔기 때문에 자금이 거의 없었는데, 이번 연도는 또 모르겠어요. 재작년에는 1월부터 한 10월 정도까지 나왔었습니다. 매달 나오는 건 좋은데 얘 제가 적어놨거든요. 1초 만에 마감된다. 이건 제가 지금까지 찍었던 영상 중에서 누누이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 정말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제가 지금 띄워드리는 이 화면에도 그 13만 명, 진짜 몇만 명씩 순식간에 몰리는 자금이거든요. 6월 8일에 여기에서 똑같은 자금 접수가 있었어요, 최근에. 근데 그 자금도 전부 다 1초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공단 이름처럼 여기는 소상공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되세요. 내가 소상공인인지 어떻게 하냐? 아주 간단하게 작년에 신고된 4대 보험 등록된 직원 수가 5명 이상이다. 그러면은 소상공인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런데 예외의 경우도 있으니까 내가 좀 헷갈린다. 그러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소상공인인지 아닌지 판단 도와드릴게요. 여기서 나오는 자금은 보통 연금리가 3%에서 5%대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금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건 3% 중반대가 나오고 어떤 거는 5%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어쨌든 나라에서 해주는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이거든요. 그래서 상환을 하셔야 돼요. 상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적은 것처럼 총 5년 동안 상환을 하십니다. 근데 보통 이자만 내는 거치기간이 1년에서 2년 정도 있어요. 선택 가능하시고요. 만약에 2년 거치를 선택했다. 그러면 2년이 끝나고 3년 차부터는 분할 상환이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치 선택 가능합니다. 거치 안 할 거다 그러면 비거치 해가지고 그냥 바로 5년 동안 원금이랑 이자 같이 납부하는 방법 선택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직접 대출인데, 직접 대출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대출을 받으려면 금융기관인 은행을 좀 떠올리잖아요. 아니면 보험사라던가. 여기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은요, 이 공단 자체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승인이 됐다. 그럼 5천만 원을 은행에서 주는 게 아니라 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체적으로 통장에 돈을 입금을 해줍니다. 그래서 직접 대출인 거예요. 굉장히 좋은 자금이고요. 보통 내가 접수를 한다. 그러면은 접수일 기준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려요. 진짜 오래 걸리는 경우가 2달 넘었던 적이 있었는데 대부분은 2달 내외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금별로 한도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떤 자금은 최대 7천만 원, 어떤 자금은 최대 1억, 최대 2억 이렇게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건 자금 유형할 때 설명을 간단하게 드릴 거고요. 홈페이지 이 소상공인 정책자금 네이버에다가 그냥 바로 검색하시면 지금 이 홈페이지가 바로 들어가지거든요. 정해진 날짜에 맞춰서 접수하시면 돼요. 특히 이 직접 대출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지금 6월 마감, 2분기 마감 해가지고 지금 상반기 건 다 마감이 됐어요. 3분기 접수 일정은 6월 중 안내 예정입니다. 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3분기 7월 이후 날짜가 뜰 겁니다. 이걸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면 이제 자금 진행은 어떻게 좀 되냐, 이거는 접수 기간에 맞춰서 접수를 하게 되면 1차적으로 전산 평가가 이루어져요.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세금이 체납돼 있다던가, 대출이자나 카드값이 연체돼 있는 게 기록에 남았다던가, 아니면 내가 자금 접수를 했지만 요건이 대출이 너무 많다던가, 이러면 여기 1차에서 전부 다 걸러집니다.
그게 아니라면 담당자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추가 보완 서류를 달라. 이렇게 해서 서류를 추가로 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추가 서류까지 완료가 돼서 담당자가 확인을 하면 이제 연락이 옵니다. 내가 현장 나갈 건데 언제 시간 괜찮냐? 이렇게 일정을 정하시게 되고 담당자가 현장에 와서 최종 심사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인터뷰 형식으로 좀 진행이 돼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그렇게 해서 내가 만약에 승인까지 됐다 하면 문자로 통보 받으실 거고요. 그러고 나서 카톡으로 약정이 조만간 날라와요. 우리 요즘 전세계약 맺을 때도 그 전자약정 많이 쓰거든요. 보험계약할 때도 우리 전자약정 많이 하잖아요. 여기 대출도 마찬가지인데 제가 지금 화면 띄워드리는 이 약정 이게 날라와요. 여기서 링크 들어가서 계약번호 입력하고 약정까지 하시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이틀에서 3일 뒤에 입금 딱 이렇게 완료가 됩니다. 이 전반적인 일련의 과정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어떤 자금을 좀 진행을 하고 있냐? 혁신성장 촉진자금, 이거 정말 대표적인 자금이거든요. 이 자금이 정말 인기가 너무 많아요. 이 자금은 재작년에도 있었고 작년에도 있었고 올해도 있었는데 특히 올해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진짜 1초도 안 돼서 다 마감이 됩니다. 최대한도 1억에서 2억 정도까지 심사를 받아볼 수 있는데요. 이건 어떤 업체들이 신청할 수 있냐? 소상공인 기준이고요. 일단 내가 최근 1년 내에 수출을 1000불 이상 하고 있으면 무조건 신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년 연속 내가 매출이 10% 이상 올랐다 라고 하면 이 매출 신장 10%라는 자금을 접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대신 2023년도에 내가 신고했던 매출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가세 증명원을 떼봤을 때 23년도에 5천만 원 이상이면서 23년도 대비 24년도가 10% 이상 올라야 되고 24년도 대비 25년도 매출이 10% 이상 올랐다면 이 자금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성실상한 업체 조건인데요. 이거는 여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옛날에 내가 직접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거를 연체 없이 성실하게 잘 납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이 혁신성장 촉진자금에 직대 성실상한 대출이라는 걸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조건을 제가 적어 놓은 거고, 그리고 대표적인 게 사람들이 정말 많이 신청하는 게 이 스마트 기술 자금이거든요. 자동화가 들어있는 기술이면 전부 다 해당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는 거 이거 한번 화면 멈춰놓고 보시고 내가 여기에 나오는 거를 쓰고 있다 라고 하시면 혁신성장 촉진자금의 스마트 기술 이 자금 신청하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제도전 특별자금 유형을 좀 볼게요. 이 최대한도 7천만 원인데요. 폐업을 하고 나서 내가 다시 창업을 할 거예요. 근데 아직 창업을 안 했다.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형, 옛날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을 해가지고 이미 사업자를 운영을 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거 초기 창업 대상으로 자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폐업했던 사업자 매출도 중요하고요.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자 매출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운영 중인 사업자 매출 기반으로 기본적인 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폐업을 했다가 다시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 다시 창업한 사업자 매출이 막 연매출 2천만 원, 3천만 원 밖에 안 된다. 그러면은 이 자금 한도 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채무조정. 이거 되게 중요한데 내가 옛날에 사업을 했다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용회복, 새출발기금을 신청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창업을 해서 영업을 하고 있다 하면은 이 제도전 특별자금에 채무조정 유형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대신 연체 6개월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유형 여기 4개 제가 적어놓은 게 있는데요. 3개월 내가 휴업을 했다가 다시 영업 시작했거나 업종 전환한 업체도 이거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매출이 감소해가지고 사업장 이전한 사람 이것도 됩니다. 그리고 다시 창업한 지 2년 넘었는데 매출이 5% 이상 증가했다. 그러면 이 자금 신청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다시 창업한 지 2년 넘었는데 전년 대비 직원이 2명 이상 늘어난 업체. 이 요지는 뭔가요? 내가 다시 재도전을 했어요. 다시 재도전을 했는데 매출도 늘어나고 있고 직원도 뽑고 있고 잘 되는 업체 지원해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 실제로 공문을 보면 생각보다 복잡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띄워드리는 화면으로 보시는 게 편할 겁니다. 이거 화면 보고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돼요. 이 자금 외에도 혹시 들 수 있는 자금이 있으면은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리고 신용취약 소상공인 자금. 이거 일명 저신용자금으로 진짜 유명한 자금인데요. 이거 진짜 간단해요.
딱 3개 요건만 있으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한 지 3개월 이상, 업력 90일 이상이죠. 그리고 나이스 신용점수 839점 이하면서 매출이 있는 업체면 이 신용취약 소상공인자금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제 상반기 건 전부 다 끝났어요. 근데 하반기 게 또 나올지 모르니까 이것도 미리 준비하시면 좋은데요. 이것도 사실 옛날에는 진짜 선착순 접수였거든요. 근데 그 선착순 접수가 1차 우선도 평가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우선도 평가로 바뀌면서 정말 이 업체는 선착순만 통과했으면 받을 수 있을 만한 업체인데 1차에서 그냥 탈락해버리니까 오히려 못 받는 업체들도 좀 많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가 요건이 되면 이 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이거는 최대 3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이라고 있어요. 창업한 지 7년 미만이면서 작년에 신고된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인데 매출이 15% 이상 감소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 7천만 원짜리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매출이 15% 감소하지 않더라도 이 예외사항에 해당되는 소상공인이라면 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은 할 수 있거든요. 이 예외사항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여기에 해당이 되면 이 자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예외사항도 좀 디테일하게 봐야 되는데 궁금하다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특히 소상공인분들은 장사도 해야 되는데 선착순 접수도 해야 되고 수어를 준비도 해야 되고 사업계획서도 써야 되고 현장 평가까지 모든 걸 신경을 써야 되는데 그게 너무 버겁고 어렵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소상공인 대표님들이 모여 계시는 네이버의 아프니까 사장이다 카페 동종업계 중에서 유일하게 2년 동안 공식 입점에서 활동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자금 접수부터 현장 평가, 서류 준비, 인터뷰 챙길 게 진짜 너무 많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일이 많이 도와드렸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문의가 많은데요. 소상공인 정책 자금 받고 싶은 사업자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상담 링크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연락드리도록 하겠고 너무 급하신 분들은 위에 직통번호로 전화주시면 빠르고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인데요. 이 공단에서 진행하는 자금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종류를 일일이 전부 다 설명하면 너무나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해당 많이 되시는 자금들 위주로 말씀을 드릴 거고 더 디테일한 상담은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디테일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요, 매달 초에 이틀 동안 접수가 있어요. 근데 아까 첫 번째 기관과는 다르게 여기는 중소기업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기준이 뭘까요? 대부분의 업체는요, 4대 보험 등록된 직원이 5명 이상인 경우, 작년 기준으로 그 경우에는 중소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도소매업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4대 보험 등록된 직원이 작년에 2명이다. 그러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금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 자금들도요, 연금리 3%에서 4%대로 나와요. 지금 제가 띄워드리는 자금들 보면은 저희가 24년, 25년, 26년 이렇게 쭉 받았던 중소기업 공단 자금인데요. 금리 보시면 지금 한 3%대로 나오는 거 확인 가능하시죠? 그리고 여기도요, 마찬가지로 상한이 2년 거치 3년 분할 상한 해가지고 총 5년입니다. 간혹 3년 거치 3년 분할 상한도 있는데 대부분의 자금은 2년 거치 3년 분할 상한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공단 자금 역시 기관 자체 심사로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입니다. 은행 따로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이 공단에서 대리 대출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직접 대출로 하시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시고 추가적으로 은행에서 심사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직접 대출을 웬만하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접수일 기준으로 한 달에서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요즘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진짜 이거 이상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한도는 최소 5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진행이 되는데 시설 자금인 경우에는 10억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보다 접수자가 너무 많아서 한 번에 많은 금액을 지원을 요즘엔 잘 안 해주려고 하는 편이긴 해요. 그 접수 심사나 이런 것도 너무 까다로워졌고, 그리고 여기 공단에서는 뭐 특허나 연구소, 고용 증가, 여성기업 확인서, 수출증명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가산점으로 인정이 됩니다. 기업을 운영함으로써 가질 수 있는 뭐 인증이나 연구소, 특허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전부 다 체크해가지고 넘기셔야 돼요. 그래야 가산점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다가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검색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디지털 지점 들어가셔서 공동인증서 사업자 번호 입력하신 다음에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금방 로그인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금 진행 과정. 이거 아까 소상공인 공단이랑 비슷해요. 접수를 하고 1차 평가가 있고 1차 평가에서 떨어지면 다음 달에 다시 접수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담당자한테 연락이 와서 추가적으로 서류를 보내달라라고 하시면 그 서류 준비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 현장 평가 있고요. 그리고 최종 심사에서 승인, 그 약정은 안 가셔도 돼요. 무조건 컴퓨터로 전부 다 진행하실 수 있고, 약정하고 나서 영업일 기준으로 2, 3일 뒤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제 자금 유형을 봐야겠죠. 이게 진짜 공문 보면 많이 복잡하게 돼 있어요. 제가 진짜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내가 만약에 창업한 지 7년 미만인 중소기업이다. 그러면 창업기반 자금 신청하세요. 그리고 난 창업한 지 7년 넘었다 라고 하면 혁신기반 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특허나 인증 같은 거 가지고 있다 하면은 기술개발 자금 신청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수출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 신시장 진출 자금을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신시장 진출 자금이 내수기업 수출 자금, 수출기업 글로벌 자금이라고 두 개로 나뉘어져 있어요. 1불에서 10만 불 미만 하고 있다 그러면 내수기업 수출 자금, 내가 10만 불 이상 하고 있다 하면 수출기업 글로벌 자금 전부 다 직접 대출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내가 옛날에 중소기업을 폐업했다가 지금 중소기업을 다시 창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면 재창업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소상공인이면 안 됩니다. 무조건 중소기업이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매출이 10% 이상 감소했다 하면 일시적 경영애로 자금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자금 내에서 약간의 확인사항들이 있어요. 이런 거는 전화 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요건 확인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신용보증기금인데요. 선착순 접수 이런 거 없습니다. 전부 다 상시 접수고요. 여기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전부 다 해당이 되십니다. 연금리는 지금 4%대, 5%대까지 좀 많이 올라가긴 했는데요. 일단은 4%에서 5% 정도라고 금리는 생각을 하시면 되고, 상환은 보통 1년거치, 그 다음에 은행이랑 협의를 해서 계속 연장을 최대 10년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상공인 공단, 중소기업 공단은 공단 자체적으로 심사를 한다고 했죠. 근데 이 신용보증기금 같은 경우에는 대리대출입니다. 직접 대출이 아니에요.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서를 받아서 은행 가가지고 다시 한번 심사를 한 다음에 대출을 은행에서 받는 겁니다. 접수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최소 5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내가 신고한 매출 기반으로 한도가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내가 작년 매출이 1억인데 뭐 5억, 6억씩 나오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용보증재단 사용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신용보증재단을 이미 쓰고 있으면 그 재단이랑 한도를 합산합니다. 그리고 이 기금 같은 경우에는 영세상인한테 지원을 하지 않아요. 어느 정도 매출 규모가 있는 곳들 위주로 보증 심사를 진행을 하고 있고, 당연히 특허나 연구소 인증, 여성기업 확인서 이런 거 다 가산점 인정 가능합니다. 홈페이지는 네이버에 그냥 신용보증기금 검색하시면 돼요. 그럼 이 홈페이지가 뜰 거고, 이 디지털 플랫폼 온비즈 로그인 해가지고 여기 보증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금 진행 과정 있어요. 접수하고 전산평가 있고 담당자 통화하고 서류 준비하고 인터뷰하고 최종 심사하고 승인되고, 근데 대신 약정을 하고 나서 은행에 한번 방문하셔야죠. 은행에 추가 서류 또 제출하고 은행에 자체적으로 심사가 있고요. 이제 간혹 은행에서 실사 나오는 경우 있습니다. 100%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게까지 마무리돼서 승인이 되고 나면 입금까지 완료가 됩니다. 이렇게까지 보통 한 달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대부분의 업체가. 자, 그리고 기술보증기금입니다. 기술보증기금은 아까 신용보증기금처럼 똑같이 대리대출이에요. 그리고 얘도 상시 접수입니다. 선착순 접수 없어요. 근데 여기 되게 중요하죠. 중소기업이든 소상공인이든 중요한 거는요, 기술을 보증하는 기금이기 때문에 기술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술력 없으면 매출이 아무리 높아도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금리, 아까 신용보증기금이랑 비슷하고요. 상환도 비슷합니다. 그리고 접수일 기준으로 한 달 정도 걸리는 것도 비슷해요. 한도도 비슷하고요. 거의 다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요, 재단이랑 한도 합산하는 건 맞는데 내가 신용보증재단에 보증서 쓰고 있으면은 진행 안 됩니다. 재단에 있는 거 갖고 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기술력이랑 경력 인정되면은 매출 없어도 충분히 심사해가지고 5천만 원, 1억 이상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똑같이 연구소 인증 이런 거 다 가산점 되고요. 네이버에 기술보증기금 검색하시면 돼요. 또 기보 원 플랫폼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여기 로그인 하셔서 보증 신청 누르시면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금 진행 과정 다 똑같아요.
자, 마지막인데요. 지역신용보증재단 상시 접수가 있고 그리고 지역별로 선착순 특례 접수가 있습니다. 이 지역별로 나오는 게 너무 달라요. 예를 들어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구마다 달라요. 달서구, 남구, 중구, 수성구 다 다르고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랑구, 강남구, 강서구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지역별로 나오는 것들 수시로 좀 체크를 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특례자금 선착순으로 접수하시는 게 중요하겠고요. 중소기업, 소상공인 다 해당되십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보다는 소상공인, 영세상인분들한테 조금씩 지원을 더 많이 해주죠. 보통 1,000만 원에서 2천, 3천, 조금 많게는 1억 5천까지, 2억까지도 지원해줍니다. 여기는 이제 지역별 이제 이자 지원을 해주는 게 좀 많아요. 그래서 연금리 2%대부터 받을 수 있는데 2026년 6월 기준으로 2%대로 받을 수 있는 자금들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금리가 좀 많이 올랐어요. 근데 물론 자금별로 많이 상이하니까요. 이거는 심사 받아보면서 담당자랑 얘기하시면 됩니다. 상환 같은 경우에는 1, 2년 정도 거치 기간이 있고 3년에서 4년 정도 분할 상환으로 진행이 되는데 이것도 자금별로 달라요. 1년 정도 이자만 내다가 중간에 어느 정도 금액을 상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원금이랑 같이 갚아나가는 것도 있고요. 2년 뒤에 일시 상환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자금 진행할 때 그냥 승인 났다고 무턱대고 이제 약정하지 마시고 상환 조건 이런 거 정말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또 직접 대출이 아닙니다. 이제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서 승인이 되면 은행 가가지고 은행 추가 심사 받은 다음에 대출을 실행해 줄 거예요. 은행에서. 그렇기 때문에 대리대출입니다. 이제 평균적으로 승인되는 금액이 보통 3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이 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에는 지역별로 접수 방법이 좀 달라요. 보면은 서울인 경우에는요, 서울신용보증재단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여기에서 보증신청 누르시면 됩니다. 내 사업장 주소지가 경기도다 하면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지원이라고 검색하세요. 그럼 이 어플이 뜰 건데 이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보증신청 하셔야 되고요. 나머지 지방인 경우에는요, 보증드림 어플 깔아서 신청하시면 돼요. 여기 이제 제가 방법을 적어놨는데 어플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보증신청, 금액 입력 쭉 넘기시고 담당자 통화되고 추가 현장 실사 올 수도 있고요. 약정되면 은행 방문, 이거는 아까 기금들이랑 전부 다 똑같아요. 이렇게까지 진행을 합니다. 저희 블로그나 아니면 유튜브 보시면 저희가 실제로 진행했던 업체 사례 조금 자세하게 적어놓은 게 있으니까 그 내용들 모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내가 어떤 자금을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해야 되는지 여전히 헷갈리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때는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빠르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이제 실제로 다음 달인 7월에 나오는 하반기 정책자금 공지가 곧 뜰 건데요. 그거 관련해서 공문이 뜨면은 바로 분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분들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I 파트너스 여팀장 여바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